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3일 오전 10시 47분입니다. 내년 6월 3일에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여기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등 이 광역단체 그리고 기초단체, 교육감, 각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 의원 많은 사람들이 뽑힙니다. 뽑히는 사람 숫자가 약 4,000명에 이릅니다. 300명 뽑는 총선 그리고 1명 뽑는 대선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지방선거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중앙 권력을 뽑는 게 아니라 지방의 행정 권력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 밀접한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고 지금부터 아마 물밑에서 열심히 뛰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지방선거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발표를 이어받아 가지고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달라는 제소가 정부에 의해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청래 민주당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다, 중간평가다, 특히 정청래의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다 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중간평가 성격을 갖게 됩니다. 국민의힘 내란 정당 심판 선거냐, 아니면은 폭주하는 정청래의 민주당 심판 선거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가느냐는 거죠. 일반적인 예상으로서는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민주당이 여세를 몰아서 아직도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참패시키는 선거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달라지느냐를 우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직 선거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약 22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시간이 깁니다. 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서 이기겠다는 그런 계산은 잘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요사이 정청래 민주당이 개혁을 앞세워서 폭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감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도 상당히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 그러면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동시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 이제는 내란이라는 말이 그렇게 큰 득표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실적난다, 무리한다 하는 생각이 퍼지면은 다가오는 선거는 내란 심판 선거가 아니라 정청래의 민주당 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이 몰아붙이고 있는 이 검찰개혁, 이른바 검찰개혁, 이른바 사법개혁, 이른바 언론개혁이라는 것이 그 진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동안 70년 동안 쌓아 올린 한국의 수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갈아엎는 것이 된다 라는 프레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정청래와 민주당의 무리한 개혁 드라이브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여당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거죠. 한편 야당 처지 또한 묘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 그러니까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극우 컬트 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성 음모론을 비호하는 세력은 이재명, 정청래,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그 비판은 할 수가 있지만 비판해봤자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사이 민주당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 초반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선거에 돌입을 하면은 참패하는 구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현재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현재로는. 그러나 앞으로 220여일 동안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어떤 늪에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은 내년 지방선거는 결코 여당이 바라는 압승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제가 지금 내년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거는 성격, 프레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좌우 대결 구도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겁니다. 원래 지방선거는 좌우 대결 구도로 가지 않습니다. 각 지방마다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그러나 최근에 이재명, 정청래 민주당이 계속 이 우파 성향, 보수 성향의 국민들을 자극하는 정책과 운동을 많이 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1948년 10월 19일에 있었던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그 좌익 반란군을 비호하고 그들을 진압한 국군을 국가폭력으로 모는 이런 너무나 거친 페이스북 글을 올려가지고 아니 국군 통수권자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분노를 지금 보수 인사들이 사귀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행동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수 결집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수층은 45%에서 55% 사이로 건재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은 보수층이 가장 불리할 때 투표가 진행되었지만은 결국 보수표를 합치면은 즉 김문수 지지자, 이준석 지지자를 합치면은 약 50%였습니다. 가장 불리할 때도 보수층은 50%를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좌우 대결 구도로 가르면은 이것은 민주당, 정청래, 이재명 세력에 상당히 불리한 프레임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그 구조가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좌우 구도로 가게 됩니다. 누가 이기든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는 구조상 좌파 정당에 매우 유리합니다.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2,500만 명이 살고 수도권의 의석수가 거의 반이 되는데 이 수도권이라는 것은 도시입니다. 큰 도시가 형성이 되면은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은 좌경화 또는 진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는 좌파 세력이 이길 수밖에 없는 사회 경제적 구조가 이미 한국에서는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이 잘 살 수 있도록 특히 물 부족을 느끼지 않도록 1970년대 10년 동안에 11개의 댐을 만들어 가지고 수도권에서 2,500만이 살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이게 결국은 이 세력이 기본적으로 좌경화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방선거는 조금 또 성격이 다르죠.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생활정치의 영역이니까 좌우 대결 구도가 안 먹히는데 특수할 경우에는 이게 좌우 대결 구도가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역사적 사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4월 총선, 이때는 코로나 확산 초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이끌던
보수 정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이 또 지방 권력은 이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고 완전히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좌파 정권의 피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 4월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세훈, 박형준 두 국민의힘 후보가 또 압승을 했습니다. 완전히 여론이 바뀌어버렸습니다. 1년 사이에.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오만방자해가지고 무리를 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런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국민의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리더십에 의해서 그리고 4월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니까 민심이 확 달라지고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국민의힘이 30대 초반의 이준석 대표를 등장시키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젊어지구나, 달라지구나, 개혁하고 있구나, 탄핵의 그늘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심리가 형성이 되고 이준석 대표가 세대 통합론 또 여가부 폐지 이런 걸 통해서 젊은 층 그리고 중도층을 기존 보수와 연결시키는 대전략을 구사해 가지고 약 24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민주당이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바로 2020년 4월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무리를 하던 그 민주당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는 2021년 4월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처럼 완전히 딴판으로 즉 정청래, 민주당, 이재명을 심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아주 난폭한 갑질은 우리 국민들을 지금 흥분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내년 6월 선거에 폭발할 수도 있다 이거죠. 최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지금 계속 진영 논리로 서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데 이렇게 되면은 극자와 극우가 득세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는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상식파가 있다.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진영 논리로 이렇게 엮을 수 없는 건전한 국가 중심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수, 진보, 중도에 걸쳐 있습니다. 이들은 헌법, 사실을 중요시하는 자유 이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세력이 60 내지 70%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크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예상과 달리 민주당, 정청래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주 치명적 타격을 받고 레임덕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했던 한동훈 세력을 몰아내므로써 윤석열 의뢰인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폭망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진합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각
같이 뭉쳐서 하나로 단일 대우로 나가는 거 아니라 서로 따로따로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되 마지막에는 공격을 한 번에 한다는 거죠. 그 분진 합격의 원리를 적용한다면은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세력, 이준석 개혁신당 세력, 또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으나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한동훈 세력, 이들 여러 세력의 공동 목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이 여러 세력이 서로 경쟁하고 또 협력하면서 분진 합격 전략을 펼 수 있느냐 하는데 승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정청래 민주당 심판선거냐 아니면 국힘당 심판선거냐에 의해서 결판이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